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 작가주 연기자 오늘 54번째 피르맹 제미에르와 앙토냉 아르토입니다. 피르맹 제미에르의 사진입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1851년 영국에서 개최한 만국 박람회를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이정표적인 사건이라 자리매김하곤 합니다. 14,000명에 이르는 출품자들과 전시 5달 동안에 6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기록한 이 만국 박람회 중심에는 건축가 조지 팩스턴이 설계한 크리스털 팰러스 수정궁이란 전시장이 있었어요. 수정궁은 이를테면 커다란 온실 개념으로 설계한 조립식 건물이었는데 엄청난 수량의 철주로 틀을 짜고 그에 못지않게 엄청난 수량의 유리판으로 외벽과 지붕을 덮은 이 건물은 런던의 하이드 파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가로 124m, 세로 563m, 그리고 중앙 부분 철골 지주의 높이가 33m에 이르는 초대형 건물이었는데요. 그런데 규격화된 재료들을 사용했으므로 건설하는 데 든 시간은 고작 17주였다고 하네요. 자, 이 건물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세상 어디에도 이와 비슷한 건물은 없었습니다. 이제 철과 유리, 그리고 규격화와 속도의 새로운 시대가 그에 수반하는 온갖 부작용들과 더불어 새로운 상상력과 감수성의 기치를 내걸고 시작하죠. 1896년은 현대 부조리극의 선구자 알프레드 자리의 충격적인 작품 유비왕이 무대에서 초연된 해입니다. 1893년에 프랑스 연기자 오렐리엥 프랑스와 마리니네 포가 세운 르브르 극장 무대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이 무대에서 선보인 위비왕은 그 실험적인 무대와 풍자의 신랄함으로 100년이 더 지난 지금도 현대적으로 느껴지는 공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사적 맥락에서 현대 출발점을 1896년으로 잡아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오렐리엥 리네포의 사진입니다. 스타니슬랍스키를 추정하던 프랑스 연기자 피르맹 제미에르가 파격적인 형식과 그에 못지않게 풍자적 성격이 강한 위비앙의 역할을 인상적으로 연기하죠. 1896년 르브르 극장 위네 이비왕의 초연 무대에서 르네포와 제미에르는 현대의 문을 두드립니다. 르네포는 미국의 작가 에드가 알란 포의 작품 세계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자신의 이름 뒤에 그의 성을 붙이죠. 에드가 알란 포의 작업에는 저작거리적 상상력과 현대예술의 전위적 상상력이 그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뒤엉켜 있는데 르네포의 초기 공연들도 에드가 알란 포의 영향을 받아 상징적이면서 신비주의적 성격을 띱니다. 연기자이기도 했던 르네포는 역할과 상관없이 항상 검은 프로코트를 입고 나와 연기했다고 하죠. 르네포가 세운 르브르 극장은 상징주의 연극을 표방했지만 실제 성과는 벨기에 극작가 모리스 마텔링크의 펠레아스와 멜리상드 공연 정도뿐일 것입니다. 상징주의적 작업의 성과는 그렇습니다. 자연주의 연극을 주창한 앙뚜안 르와도 함께 작업한 르브르 극장은 입센이나 스트린드베리의 작품들뿐만 아니라 중국어나 산스크리트어로 된 작품들도 번역해서 무대에 올립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로 된 작품 중에는 알프레드 자리의 위비앙이 가장 주목할 만한 공연이었다 말할 수 있겠고요. 르브르 극장은 1899년에 문을 닫았다가 1919년에 다시 문을 엽니다. 수자느 데프레는 파리 콩세바뚜아르에서 연기를 공부하는데 그녀는 1897년 희곡에서 1등, 비극에서 2등을 할 정도로 연기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수자느 데프레의 사진입니다. 그러다가 르네포를 만나 결혼합니다. 뭔가 19세기와 구별되는 새로운 무대를 꿈꾸던 르네포의 작업에 동료로서 작업해서 그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그녀 연기의 본령은 고전주의적이라 할 수 있어서요. 그녀는 1902년 코메디 프랑세스의 페드라로 데뷔하죠.
자연주의 연극의 선봉자 앙드레 앙뚜안의 제자이기도 했던 연기자 피르맹 제미에르는 현대예술의 전위적 성격을 저작거리의 감수성으로 감싸나 영국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세상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극단 테아트르 나셔널 앙블랭을 세워 전국을 순회하다가 1920년 파리에 프랑스 국립민중극장을 설립합니다. 테아트르 나셔널 포플레르를 설립합니다. 이 극장은 앞으로 격조 있는 연극의 대중화 작업에 초석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자체 극단도 없었고요. 예산도 대단히 빈약했습니다. 저작거리 연극의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작가주 연기자로서 뜻을 세운 제미에르는 르네상스 극장과 앙뚜아느 극장을 거쳐서 1921년부터 1930년까지 5대형 극장의 극장장을 역임합니다. 제미에르가 세상을 떠난 한참 후 1966년 프랑스 국립민주극장의 실험적 작품들을 위한 소극장 살르 피르맹 제미에르가 생깁니다. 72년 민주극장이 지방으로 이전한 다음 해인 73년 새로 꾸민 세계 무대 중 하나가 피르맹 제미에르를 추모하는 420석 규모의 살르 제미에르입니다. 1890년 틈입자, 7명의 공주들, 신뢰 등과 같은 작품들을 통해 상징주의를 표방한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연극들은 연기적 측면에서 위비양만큼이나 도전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마텔링크는 무대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묻는 자신의 상징주의적 작업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인형극이 가장 적절한 수단일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연기자가 인형이 되는 것이죠. 마텔링크에 따르면 연기자의 일차적 과제는 인간에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심리학적 정서의 표현이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는 그 당연함 너머에서 작용하는 어떤 힘의 실체를 표현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연기자는 마치 자발적 행동의 주체라도 되는 양 무대에서 뛰어다니기보다는 바람 속의 먼지처럼 외부에서 소용돌이치는 힘의 물결을 타는 감수성을 깨어내야 합니다. 마텔링크는 초월적이며 실험성이 강한 이런 연극을 정적 연극이라 불렀습니다. 마텔링크와 프랑스 오페라 가수이자 연기자 조르제 르블랑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1895년 무렵 조르제 르블랑의 사진입니다. 마텔링크의 작업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데 가령 1896년 공연된 아글라벤노와 셀리세트 같은 작품에서처럼 정적 연기라 하기에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부여잡는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상당 부분 조르제 르블랑의 영향입니다. 마텔링크는 르블랑이 연기할 만한 일련의 역할들을 창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잔느 데프레와 같은 해에 태어난 르블랑은 비제가 작곡한 오페라 카르멘의 타이틀 롤로 마스네 같은 작곡자들과 관객들을 매혹시킵니다. 그녀는 류뱅을 창조한 소설가 모리스 르블랑의 누이이기도 하죠. 1910년 마텔링크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아이들을 위한 희곡 파랑새 리허설에서 18살의 연기자 르네 다웅을 만나고요. 그리고 1911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마텔링크는 1919년 3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다웅과 결혼합니다. 급진적인 방식으로 연극을 문학으로부터 독립시키려던 알프레드 자리의 시도는 시대를 너무 앞선 도전이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에 1926년 프랑스의 시인이자 극작가 연출가 그리고 연기자였던 앙토네 아르토가 동료 로제르 비트락과 등과 함께 알프레드 자리 극장의 문을 엽니다. 앙토네 아르토의 초상 사진입니다. 1928년 이 극장이 문을 닫을 때까지 비트락의 작품들이나 프랑스의 극작가 폴 클로데 또는 스웨덴 극작가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의 작품들이 알프레드 자리 극장의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아르토 자신의 작품 피해 분출이 공연 예고되기도 했지만 그의 사후 20여 년가량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무대에 오릅니다. 아르토는 1931년 발리에서 온 무용단의 공연에 영감을 받아 본격적으로 잔혹 연극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떼어
테아트르들라 크로아테, 크리오테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아르토가 잔혹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연의 방식에서 잔혹함 또는 가학적이거나 피가학적 고통의 생생한 묘사라기보다는 거의 물리적 충격에 가까운 힘의 창출로 피상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허구의 껍데기를 부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구의 껍데기를 부수고 삶과 영혼의 실체에 도달하려는 제의적 시도에 가깝습니다. 그는 1938년 이러한 글들을 묶어 연극과 그 껍데기란 책을 출간합니다. 글쓰기를 통해 드러나는 아르토의 입장은 한마디로 연극을 순수문학에서 분리시켜 다시금 마법적 영적 작용을 회복시키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1935년 그는 연극 첸치 일족에서 자신의 입장을 무대화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아르토는 삶의 마지막 10년을 요양원에서 보냅니다. 1928년에 발표된 덴마크 영화 감독 칼 드라이어의 영화 잔다르크의 순환에서 수도승을 연기하는 아르토의 인상 깊은 연기자로서의 재능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는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라 부르기보다는 차라리 초월적인 연극의 예지자에 가깝지 않은가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예, 다시 만나서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계속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